아세요? 우리나라 부부 이혼율이 결혼 4년 미만이 항상 협의 이혼, 이혼 소송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두 분 다 성격 좋으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남남이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4년, 5년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요즘 느끼고 계신 분 빨리 손 좀 들어보실까요? 아우, 다 굉장히 사이 좋은가 봐요. 그래요. 두 사람 다 정말 많이 인내하고 두 사람 다 성격이 정말 좋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부부 상담을 한 2,500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상담소라는 책을 최근에 쓰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수업이 없는 날 상담센터에서 하루 종일 이혼하고 싶은 부부들을 만납니다. 하루 종일 이혼하고 싶은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2,500 부부를 제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2,500까지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우,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요. 전부 비슷비슷한 이유로 괴로워하고 이혼을 고민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웬만하면 헤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전 마음 회복하고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저는 가정법원 판사님들을 교육을 한참 동안 했었거든요.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사이가 좋게 해요, 안 좋게 해요? 부부 사이가. 정말 재밌는 게 그분들도 부부관계가 항상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고민 1순위는 인간관계인데요.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는 부부관계가 1위입니다. 2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하자 모이신 것만으로도 정말 우수한 가족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해외에서는요, 영국은 인간관계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간관계를 배우는데요. 그 안에서 가족관계, 부부관계까지 청소년기에 배우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죠? 거기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가족끼리 잘 지내려면 제일 중요한 1순위는 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요? 제일 위험한 부부예요. 무언부부. 방문 닫고 말문 닫고 대화를 안 하는 부부가 가장 위험하고요. 여러분, 잘 지내는 부부들을 봤더니 큰 일로 어쩌다 한번 싸웠을까요? 사소한 일로 자주 싸웠을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는 부부들이 잘 지내는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싸우고 화해를 안 하면 또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법을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원 판사님들과 제가 함께 토론하고 협의 본 게 있어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1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재밌게도요, 이혼소송 법정에 조정을 하러 가보면 모든 부부가 이혼 사유로 전부 다 똑같이 과외받은 것처럼 성격 차이라고 써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리학은 말해요. 성격은 차이가 있을수록 더 잘 산다. 너무 성격이 똑같은 부부들이 오히려 서로를 힘들어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1순위는 뭐냐면요. 뭐게요? 화해를 못해서입니다. 화해를 못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연인끼리 싸울 때, 부부끼리 싸울 때 내 부모님이 싸웠던 패턴을 나도 모르게 반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자란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부모님들의 대화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너무 무섭고, 그리고 조금만 싸워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다니 마음문 닫고 두려워서 화해를 먼저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소한 일로 토닥토닥 자주 싸우는 게 낫다.
그리고 싸울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부부가 싸울 때 보통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요, 모든 부부는 똑같았어요. 초반에 나처럼 좋은 인간으로 뜯어 고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욕망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좋은 사람으로,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남남이 만났어요. 성인이 되어서 만났어요. 내가 잔소리로 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정답이에요. 5년차 부부가 빵 프로예요 라고 절규하셨어요. 맞아요. 불가능하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요구에 상대가 따라주지 않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변했나 봐. 연애할 땐 아니랬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우리의 뇌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 최장 몇 년 동안 나올까요? 맞아요. 3년은 최장입니다. 3년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3년 이후에는 그냥 믿음과 의리로 세상에 가장 친한 든든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부부싸움 할 때 정말 고통을 겪는 건 사실 아내보다 남편들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우리가 덜 싸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남자들의 뇌파를 검사할 수 있게 뇌파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남편의 머리에 이렇게 다 꽂고 아내와 남자가 싸우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 실험은 왜 하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싸움 패턴이 달라요. 한국 여자들이 특히 심한 게 뭐냐면 싸울 때 나는 이래서 섭섭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절대 말 안 해요. 여자들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정말 달라요. 여자들은요, 좋은 감정도 남자들보다 7배 풍부하게 자세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감정도 남자들보다 7배 더 강렬하고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여자가 왜 화났는지, 왜 섭섭한지를 알아맞힐 수 있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싸울 때 수수께끼 내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상대한테 화가 나고 섭섭한 이유는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상대랑 싸우는 것 같지만 화의 뿌리로 내려가 보면 속상함과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나 이래서 화났어, 나 이래서 짜증났어, 이 두 단어는 쓰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평생 쓰지 않아도 대화가 돼요. 뭐로 바꾸냐면요, 나 이래서 좀 섭섭해, 나 이래서 속상해로 바꾸면 됩니다. 나 이래서 섭섭해로 바꾸면요, 상대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나 화나, 나 짜증나 라고 하면 싸우자 라고 반응했어요, 우리의 뇌는. 그런데 나 이래서 속상해, 나 이래서 섭섭해 라고 말하면 미안한 감정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감정이 뇌에서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싸우지 않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우리가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은 성격 유형별로 다 달라요. 화가 풀리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고, 화가 났을 때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잠시 시간을 가져야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혼자 한 30분 가만히 있으면 화가 좀 가라앉는데, 한 사람은 당장 오늘 얘기하고 풀어야 화가 풀려요. 이런 부부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이가 좋을 때 법칙을 정해야 돼요. 오늘 법칙 좀 정하고 가요. 날씨도 좋은데 화가 났을 때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난 좀 알려줘. 나는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 서로 너무 다르다면 중간 지점에서 협약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 좋을 때, 싸웠을 때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 줄지 팁을 정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빠삐용 외우기 쉽죠? 빠는 뭘까요? 예, 맞아요. 빠르게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우리가 일주일,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B는 뭘까요? 정답이에요. 이 예비부부, 성적 좋아요, 오늘. 예. 자, 삐지지 말자. 우리가 잘 삐지는 사람하고 잘 지내기가 참 힘듭니다. 예, 삐지지 말자. 그 다음 용은 뭘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결혼 4년인의 부부들, 이혼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50세 이상입니다. 애들 키워놓고 이혼하자. 그런데요, 여러분, 50대 부부의 고민은 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아주 작은 거에 섭섭하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30년 쌓여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자예요. 자, 여기서도 남녀의 뇌 차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자꾸 수수께끼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왜 화났는지 이 남자가 도무지 모를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싸웠어요. 남자들의 뇌는요, 오늘 사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화해했다면 화해했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요. 남자들은 우리가 싸운 것을 3년이 지나면 거의 기억을 못해요. 남자의 뇌는 사실 위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달라요. 여자들은요, 감정 위주로 기억합니다. 40년, 50년 지나도 그날 왜 싸웠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떠올려 볼까요? 30년 전에 나 시집 오던 날 당신네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런 말들을 지금 한다는 거죠. 왜 가능하냐면요, 여자들은요, 그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섭섭했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정센터는 40년, 50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강의 듣고도 내 아내가 까먹고 수수께끼를 또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화났는지, 왜 섭섭한지 당신 아직도 모르겠지. 이건요, 고문이 아니라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때려 맞지 물어보면 돼요. 있잖아, 남자의 뇌는 3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난대. 내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자의 뇌가 그렇게 생겼대. 왜 섭섭한지, 왜 화났는지 말해주면 내가 잘 들을게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남자 여자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잘 싸우고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나 할 거예요. 우프, 이리 오세요. 자, 우프 판넬을 갖고 오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원하는 것,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잘 싸우고 잘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판넬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5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5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하나만 한번 정해보세요. 누군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 언어로 말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누군가는 봉사가 최고의 사랑의 언어예요. 나를 위해서 말없이 설거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말없이 청소해줄 때 나는 사랑을 느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의 언어 봉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청소하고 설거지 해주는 것보다 꼭 손잡고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게 좋아. 눈 바라보고 대화를 오래 하는 게 좋아.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말로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 가장 좋아. 칭찬, 그리고 나를 향한 응원. 나는 인정하는 말이 제일 좋아. 사랑의 언어예요. 그 다음이에요. 나는 다 중요하지 않아. 스킨십이 최고야. 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등을 쓰다듬어 줄 때, 따뜻하게 안아줄 때 나는 스킨십이 나의 사랑의 언어야.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선물 받을 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껴. 5개의 사랑의 언어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 배우자의, 내 연인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말해주면 사랑을 2배, 3배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배우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상대에게 말해요. 그러면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 우리가 익히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내가 배우자에게 꼭 듣고 싶은 말. 나는 남편에게 이 말 꼭 듣고 싶어. 네. 자,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정말 이 말은 듣기 싫어. 네.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남편분들도 내가 아내에게 꼭 듣고 싶은 말 써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정말로 듣기 싫은 말 한번 써보세요. 네. 자, 오늘은 이걸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해요. 듣고 싶은 말 알려줘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요, 알려줘야 그 사람이 조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우린 아이가 있어요. 거의 다 아이가 없으시네요. 정말 잘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라는 걸 모두가 가지고 있죠. 육체의 유전자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우리가 40대가 되면 더 부모님의 외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의 유전자보다 더 강력한 유전자는 뭐냐면 대화의 유전자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싸울 때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싸웠을 때의 패턴을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에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하는 독한 말들, 지적들, 잔소리들 가만 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서로를 찔렀던 말이 우리의 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의 유전자는 최소 몇 대 유전될까요? 여러분, 오늘이 내가 긍정 유전자, 긍정의 대화 유전자를 창조하는 시조 1대가 되는 날이라고 오늘을 원데이로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던 말,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아야지.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긍정 유전자 일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어떤 긍정 유전자를 물려줄지 그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이 앞에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돼요. 부부싸움은 차에 가서 해야 합니다. 안방에서 안 돼요. 아이들은 안방문 걸어 잠그고 싸워도 그 냉랭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태어날 내 아이가 불안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남 눈치 보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애 앞에서 매일 싸우면 됩니다. 그럼 내 아이는 그런 아이로 자라요. 여러분, 방음이 가장 잘 되는 차로 가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화해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들은 내 부모가 왜 싸우는지 몰라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앞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자존감 높은 아이로 누구나 다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님의 싸움의 대화의 유전자가 나에게 좀 와 있지 않은가, 우리 오늘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요. 내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두 분이 함께 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런 부모가 되자, 이런 긍정 유전자를 최소 3대 물려주자. 내 자녀, 내 손주, 내 증손주까지 물려줄 긍정 유전자, 우리가 함께 창조하는 1대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